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눈에 돌아. 황규수 노무사의 워커스 다이어리 2014년 7월 21일자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노동 뉴스 리뷰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민철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어떤 소식을 들고 왔는지 궁금하네요. 자, 그 첫 번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첫 번째 소식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사실 지난 5월 달에 염호석 씨, 그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 염호석 씨가 그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며칠 전에 또 한 분이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기사를 보니까 부산 광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그 IT 수리기사 분이시네요. 예. 그 벌써 이제 그 삼성전자 보면 이번이 세 번째인 것 같네요. 그죠? 예. 예. 6월 한 말쯤에는 그 이제 염호석 그 노동자의 어떤 사망으로 인해서 발생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은 원만하게 이제 사측이랑 타협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 사건은 그 노동조합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요? 예, 이분은 사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데 사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최근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좀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저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하고 또 이렇게 사용자 측하고 그 6월 말에 그 노조 설립 이후 최초로 단체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 네. 전까지 이제 노조에서 뭐 상경 투쟁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런 것을 같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파하고 그랬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내 신변에 관련해서 조합에서 관여 안 했으면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뭐 노동조합과의 어떤 뭐 예측하긴 좀 뭐합니다만 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아직 정확한 진상은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그 노동조합 활동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희생자가 사망자가 많이 나왔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왜 이렇게 그 노동자들이 이런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가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동자들의 그런 노동 조건이란 것도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다.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그 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에 관해서 좀 다루기도 하고 그 서비스 노동자분하고 이제 인터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보면은 뭐 네. 이제 기본급으로 주어지는 거는 굉장히 적은 액수밖에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AS 를 몇 건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급여 같은 것도 보장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노조 활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회사 측에서 또 일을 안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또 좀 또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생활고가 일단 배경이 되어 있는 상태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조 활동을 하다 보니 더 악화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달에 이제 그 단협 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아주 기본적인 내용 혹시 뭐 확인된 게 있으면 예, 단체 협약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소개를 해드리면 네. 이제 그 아까 기본급이 너무 적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기본급을 월 120만 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그 밖에 이제 뭐 성과급, 식대, 가족 수당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고 또 이제 성과급에 대해서는 이제 실건수 60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 한 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 단가 25,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뭐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도 뭐 노조 사무실의 초기 비용을 사측이 분담을 한다든지 또 뭐 타임오프와 관련해서도 이제 노조 전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등 좀 기본적으로 노조 활동을 좀 인정을 해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단체 협약도 만들어졌으니까 앞으로는 뭐 좀 노사 관계가 좀 더 안정화되고 조합원들 그 노동자들 생계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다음 소식 좀 전해주시죠.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제 그 정부의 각종 뭐 부처 장관들이라든지 뭐 총리라든지 이렇게 그 교체를 하는 추세죠. 뭐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몽원 네. 총리가 유임이 됐습니다만 뭐 장관들이 많이 바뀌었고 이제 실제로 임명이 된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이제 우리의 그 관심 분야인 그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로 임명이 됐습니다. 네, 누가 임명됐죠? 예, 그 이기권 장관인데요. 네. 그 지금 그 원래 해오시던 일은 노동부에서 오랫동안 관료로 일을 해오셨던 분이고, 정통 관료 출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네. 뭐 기존 경력이 있다면 어떤 게 또 있나요? 네, 기존. 이제 주로 뭐 노동부 관료로서의 경력인데요. 네. 1981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을 해서 네. 뭐 노동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뭐 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뭐 대통령실 고용노사 비서관 뭐 이런 일을 했고요. 또 네.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 1년 정도 일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어떤 행보가 있었다면서요? 예, 이제 네. 임명된 이후에 뭐 그 가장 먼저 한 일이 한국노총을 방문한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동계와 정부와 사용자 측 사이에 어떤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뤄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노사정위원회라고 사실 이렇게 노사정 그 세 측이 합의를 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 나와 있죠. 예,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예, 네. 지금 뭐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좀 정상화를 해서 이제 좀 다시 사회적으로 노사정 간에 좀 논의를 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양대 노총을 방문한 것이기도 하겠죠. 이번에. 네. 뭐 반응은 어땠다고 합니까? 근데 사실 이제 한국노총을 방문을 했을 때에 이제 그 이기권 장관은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를 하자 이런 네.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은 좀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우선 서로 간의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노사관계를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공기업 구조조정이 한창인데 이것에 대해서 노동계의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보장해 달라 이런 식으로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즉답을 피하고 좀 더 우리는 그 정부 측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사실상 거부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민주노총은 방문 잘했다고 합니까? 민주노총도 사실 방문하려고 했는데 민주노총 측에서도 뭐 사실 민주노총은 이번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로 뭐 정부하고 관계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노총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 12월에 그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네. 철도노조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이제 있다고 해서 그 공권력이 투입됐죠. 예, 그게 이제 민주노총 창립 이후 사상 최초로 있었던 그런 민주노총 사무실 공권력 투입이었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그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그 전교조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그런 규약이 또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해서 그 전교조가 이제 합법화된 지 한 15년 정도 됐는 15년 정도 됐는데 이제 또 법의 노조화를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네. 가지 이유로 지금 정부와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문을 거절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저게 마지막으로 이기훈 장관은 그래도 인사청문회는 큰 무리 없이 통과했나 봐요. 예. 예, 워낙 그 좀 두드러지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장관 후보자들보다는 좀 도덕적인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덕성 검증보다는 좀 정책과 관련된 뭐 고용률 70% 달성이라든지 뭐 정교조 법의 노조 문제라든지 이런 정책 검증에 좀 집중을 됐고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고용률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 고용률 70% 달성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고용률 70% 물론 달성하면 좋겠지만 이제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많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시간제 일자리 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 주 40시간 이상을 이렇게 온전하게 일을 해도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형편에서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그런 국민들한테 있어서 괜찮은 일자리가 될 것인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70%라는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좀 제대로 된 일자리, 좀 생계 유지가 최소한 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일자리의 보고 질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좀 전해주시죠. 예. 네,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고요. 네. 서울시가 서울시 직원들에게 오후에 1시간의 낮잠 시간을 보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업무 도중에 낮잠 시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낮잠 시간을 뭐 어느 정도 부여해 준다는 건가요? 1시간인가요? 예, 이제 1시간 이내에서 네.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좀 신청을 할 경우에 네. 이제 오후 시간에 이제 사무실을 벗어나서 휴게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올 수가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근무 시간이 짧아지는 건 아닙니다. 이제 쉰 만큼 더 일해야 되는 거죠. 일찍 출근을 하거나 아니면 퇴근을 늦게 해서 근무 시간을 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죠? 지중해 연안 국가 같은 경우에 시에스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오후 시간에 낮잠을 자면서 근무를 쉬는 이런 것은 이제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남유럽 쪽에서 좀 이렇게 기온이 높아서 낮에 좀 일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네. 이제 사실은 그런 국가들에서도 요즘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좀 시에스타를 좀 줄이는 추세라고는 합니다. 예.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서울시 공무원이면 제가 어떻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피곤하면 그냥 무조건 쓸 수 있는 건가요? 아침에 출근을 해서 내가 네. 휴식 시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부서장에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부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근데 부서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사들 같은 것도 봐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은 오후 시간쯤 되면은 굉장히 졸리고 그래가지고 좀 낮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낮잠을 자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을 또 퇴근을 늦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실제로는 좀 졸면서 그냥 네. 근무 시간을 버티는 방향으로 되는 직원들도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부서장한테 이것을 허락을 얻는다라는 게 물론 무조건 해주기 신청하면 승인해주기로 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화 자체가 그걸 좀 쉽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약간의 실효성이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기존의 연차라든가 연차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사회 분위기가 좀 되는 게 좀 우선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이거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런 문화가 좀 더 확산돼야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예,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부터 이렇게 잘 정착이 돼 나간다면은 이제 그래도 서울시가 좀 여러 가지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나 민간 기업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잘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예. 오늘 통상임금 좀 얘기도 있고 한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에 좀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민철웅 PD 준비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워커스 다이어리 오늘은 삼성전자 서비스의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양대노총 방문 소식 그리고 서울시에서 낮잠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